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와 그래프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엘리엇입니다. 네, 가공을 하고 특정 지역에 그 실거래가 이상 현상이 있으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저께 뉴스예요, 이거. 제가 어저께 올리려다 못 올리고 제가 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뉴스 캡처해 놓고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원 기사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6억 원 뚝. 목동 아파트 하락세 심상치 않다. 근데 딱 눈치채시겠지만 최근에 갑자기 막 5억 6억씩 떨어진 것도 막 나와요. 물론 5억 6억 오른 것도 나와. 근데 5억 6억 오른 거는 정상 거래고 5억 6억 떨어진 거는 증여성 거래, 뭐 자전거래, 뭐 이런 거래.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래. 아직도 이해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목동 아파트, 다른 아파트도 예를 들었지만 뉴스원 기사에 나온 거에서 특히 이제 목동 아파트에 어떤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볼게요. 네, 뉴스가 조금 길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저기,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6억 원 뚝, 똘똘한 한 채도 하락세, 16.2억이 10억, 5개월 만에. 강남에서는 2억 6천 하락에 1년 전값 거래도. 부촌 수억 원 하락, 대부분 직거래, 가족, 지인 가능성 커. 저도 인정해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신고가 자전거래 하는 이유도 사람들로 하여금 조바심 나게 해가지고 추격 매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락하게 옆에서 뚝뚝 나오면, 이거 저거 자전거래야. 저거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래. 뭐 이렇게 위안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여러 건이 중복이 되면 이제 자꾸 방구도 자꾸 나오면은 뭐 나온다고. 네. 똘똘한 한 채 부촌 지역에서도 수억 원씩 하락하는데 특수관계인 가능성이 높다. 여기 목동 13단지가 10억, 그러니까 16억 2천만 원이 10억에 6억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상해죠. 왜냐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였더라?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제가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비서랑 바람핀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등기를 하는데 무슨 조건부 등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아니면 한 5년 전에 이제 진짜 10억에 5년 10억 원일 때 이제 약간 불륜을 하다가 사장님이 이제 비서한테 이제 준 거야. 오빠, 나 이건 이 집 맨날 만나는 집 있거든, 한강 보이고 이런데 이거 나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줄게, 뭐 야 이 정도야 내가 너 줄 수 있지. 딱 줬는데 그 비서 입장에서는 뭔가 등기를 해놓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그 용어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세무사한테 들었는데, 등기를 뭐 우리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등기를 해. 그래서 5년이 지났어. 근데 이제 사장님이, 야 우리 와이프가 눈치챈 것 같아. 이제 너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 오빠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등기를 이제 정상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놨 뭐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용어는 정확히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국토부에 신고를 하는데 10억에 5년 전에 등기해놨던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16억, 지금 16억, 막 17억 이런데 10억짜리가 신고가 된 거야. 근데 불법이 아니고 뭐 타법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거래야. 왜? 6년 전에, 5년 전에 그 가격을 이제 가등기, 무슨 질권 설정을 해놨다 그러나? 하여튼 그걸 해놨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제가 말이 좀 샜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6억이 떨어진 건 말이 안 되죠. 목동 아파트가 어떻게 16억 2천짜리가 10억에 거래가 되냐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대신 증여나 이런 거는 신고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다운 계약서 쓰면 아니 세무조사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정상적인 거래라면 아마 5년 전, 6년 전에 가등기를 가등기를 해놨다가 이제 본등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된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잠깐 뭐 옆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인간 거래를 취소된다. 제가 봐도 지인간 거래예요. 그리고 이제 풍납동 미성 아파트는 14억 5천인데 12억에 거래됐다. 그리고
논현동 2편안은 14억 5천인데 1년이 지났으면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억 5천이래. 이제 현재 호가가 19억에서 23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지났으니까 이 정도 올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래가 너무 없다 보면 그렇게 된 거 있고, 이런 건 대부분 가족 간 거래인데 그래도 가족 간 거래는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거래되는 거는 등기를 가등기를 아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해놨던 거를 5년 6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본 등기를 할 때 옛날 매매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용어 아는 분들면 적어주세요. 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용어를 딱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초양극화가 진행될 거고, 중저가 지역이나 소형 아파트 노도강 이런데 보세요. 노원구 상계동 벽산 46은 5억 7,750만 원인데 5억 원에 거래됐다. 7,750만 원 하락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노도강 금강구 쪽에 급락하는 그러니까 프로티를 따지면 한 10%씩 빠지는 거 많이 나와요. 5천만 원, 6천만 원 떨어지는 거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목동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은 목동만 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요, 양천구에 양천구 까만색. 여러분들 오늘은 까만색만 봅시다. 까만색 보면은 이때 작년에 12.16 재작년 말이죠. 12.16 대책 이후로 작년 연초까지 급락을 했었죠. 강남구 다 빠졌어요. 노도강은 안 빠졌어. 왜? 얘네들은 대출이랑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15억 이상 대출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강남 3구랑 양천구 이렇게 비싼 동네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했는데 노도강은 날아가고 금강구도 날아가는데 강남 3구나 이쪽은 잘 못 올랐어. 자, 그 중에 까만 거 보세요. 까만 거 쫙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약하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거 약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세요. 요거 용산구 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송파구도 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서초구도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 역전당했어 지금. 그 전까지는요, 이 까만색이 파란색 송파구보다 높았죠.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용산구보다 높았죠. 그 다음에 초록색 서초구보다 높았죠. 강남구보다 높았죠. 물론 지금도 강남구보다 높아. 근데 얘는 못 오를 때 용산 치고 나가고 송파 치고 나가고 양천구 치고 나가고, 그때 얘는 계속 못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꾸버 자꾸 급락한 거래가 나오니까 실거래가는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지인 간 거래라고 치더라도 되게 약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이럴 거예요. 아, 이거 거래 허가 지역이 어쩌고저쩌고. 양천구가 그런가? 맞을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지정이 됐지. 그러면 아니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는 그래도 올라갔는데, 거래 허가 지역인데도 올라갔는데 왜 양천구는 거래 허가 지역인데 혼자만 안 오르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목에 찼단 얘기예요. 양천구가 이게. 그리고 과거에 우리 버블 세븐일 때 양천구도 들어갔거든요. 강남 3구랑 양천구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과천이 들어갔나? 그 다음에 안양, 평촌 들어가고 막 이랬죠. 그때 양천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등으로 빠진 데는 용인 수지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양천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자꾸 양천구가 혹시 그때처럼 또 빠지려고 그러나,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자,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볼게요. 막대 그래프 두 달치만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면은 위에는 11월이고 밑에는 11월이에요. 양천구만 볼게요. 양천구예요. 지금 지난 12월에 강남구 오르고 서초구 오르고 용산구 오를 때 양천구는 빠지죠. 그쵸? 뭐 조금이지만. 그 다음에 이번 달도 다른 데에 비해서 양천구가 좀 더 많이 빠지죠. 12월 달. 물론 두 건밖에 안 됐으니까 뭐 이걸 갖다가 뭐 통계치로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개도 하락이 많이 거래된 거지 12월 달에.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래를 좀 볼게요. 이게 목동 아파트 단지 배경 사진 하느라고 그랬는데, 진짜 여기 학군 좋고 진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만 있어갖고 너무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중산층 이상 살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거래를 볼게요. 거래를 보면 양천구가 요거 양천구거든요. 이건 매매 거래, 이건 전세 거래예요. 전세 거래는 그래도 엄청 많네. 여기 워낙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양천구인데 매매 거래는 보세요.
여기를 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양천구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양천구인데 작년 평균이 278건이에요. 월 평균이 278건이야. 그런데 10월달 102건, 11월달 51건, 이번 달 12건. 완전히 죽었죠? 278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월 평균이 이러니까 500건 된 달도 있었을 거라고. 이건 월 평균이 278건이니까. 근데 지금은 102건, 51건, 이번 달은 뭐 아직 진행 중이지만 12건. 엄청 거래가 죽었죠? 죽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그 매매 거래가 죽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뭐 매매 심리 죽는 거. 자, 지금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동 아파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추이를 좀 볼 거예요. 거래가 좀 꽤 되면서 물론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좀 하락하는 거지 심상치 않은 거. 제가 그동안 실거래가를 취합하다 보면은 어디냐면 목동 11단지. 목동 11단지를 샘플로 살 거예요. 아까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찍으면서 보자고요. 최근에 거래된 거니까. 자, 일단 서울시 양천구 목동이 아니라 거긴 신정동이더라고요. 목동 신정동에 나눠져 있죠. 검색하면은 자,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보이죠? 자, 11단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목동 신시가지 일단 아파트 전체를 볼게요. 1년치를 보려는 게 1년치. 자, 이 중에 거래가 이거 지금 된 거 66제곱을 볼게요. 최근에 거래된 게 요게 66제곱이거든요. 요게 마지막 12월에 거래된 거. 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어요. 자, 연초에 13억 안팎이에요. 1월 달에 13억 안팎. 그 다음에 13억 5천. 그 다음에 13억 9천, 14억 9천, 15억 3천, 15억 7천 마구 올라. 그 다음에 없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건 1층이지만 15억 2천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고가가 15억 7천인데, 한 5천만 원 떨어진 게 딱 거래가 됐어. 근데 딱 1층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야, 그거 15억, 16억이 지금 우리 호가인데, 이거는 1층이니까 낮은 거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7층이 14억 9천이야. 그러면 이 고점으로부터 7층이나 8층이나 거기잖아요. 그런데 얼마 떨어졌어요? 8천만 원 떨어졌어요. 8천만 원. 많이 떨어진 거죠? 8천만 원이면 15억에서 8천 떨어진 거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일단 6월 달이 상투네. 일단 이 아파트는 목동 아파트 이 11단지 66제곱만 보면 5월 달까지는 여기서 한 2억 정도가 올랐어. 그러다가 1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8천이 떨어진 거야. 8천이 6개월 사이에 6월 달.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쭉 올랐다가 6월부터 12월까지 중간에 한 건,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건 되면서 어쨌든 가격이 여기서 얼마 떨어졌어요? 5천 떨어졌죠? 여기서 한 3천 떨어졌죠? 이렇게 이런 목동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고 섞어서지만 이걸 다시 보면 이런 게 섞여 있다는 얘기는 까만색 다시 볼게요. 까만색이 계속 이렇게 쭉 굽죠. 다른 데는 안 그래. 이렇게 치고 올라가. 다 치고 올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그것도 강남 3구랑 용산구랑 목동이랑 좀 그래도 좀 삐까삐까 하잖아요. 그렇다고 노도강 금강구랑 그 목동이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목동도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인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심상치가 않지 않아요? 목동? 한번 목동은 서울 그동안은 노원구, 노도강, 금강구 이쪽만 주목해서 봤는데 이제 이게 자꾸 전염되는 것 같아.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좀 위에를 보면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물 마실 때는 여러분들 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리차 한 잔. 시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노도강이 꺾인 거, 금강구가 꺾였다가 살짝 더 넣네.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평구 요 세 개는 뭐예요?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외곽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강동구도 좀 꺾였죠.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이쪽도 꺾였죠. 그 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도 꺾였죠. 용산구는 이번 달 뭐 한두 건밖에 안 되니까 뭐 의미가 크게 두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성동, 강진구는 진작 꺾인 다음에 거래가 없는 건지 옆으로 기고 있어요. 송파구도 지난달부터 꺾였어요. 서초구는 지난달부터 못 올라요. 양천구는 꺾여요. 강남구는 지난달까지 급하게 올랐다가 이번 달에 살짝 눌려. 네.
하여튼 우리 당분간 양천구는 주위에서 제가 몇 번 방송을 더 할게요. 왜냐면 그동안 노동항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익은데 양천구가 왜 이런가 하고 단지마다 거래가 되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원 기사였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6억 원 뚝. 이거는 근데 자전성 거래다 누가 봐도. 일단 목동 아파트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뭐 급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거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었어도 지수가 지금 살짝 꺾였잖아요. 계속 꺾이고 있어. 한 몇 달 전부터. 여름부터 꺾였어요. 여름부터.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접어들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원 기사 이걸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자, 또 저는 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가지고 그래프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데이터 그래프 가지고 시황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뉴스나 뇌피셜만 갖고 하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